검찰개혁 추진단의 부단장이 단장과 부단장이 업무보고로 국회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장인수 기자의 충격적 특종. 지금 검찰이 예상대로 젠프를 노리고 있는데 아마도 후속 보도는 이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초동의 도는 찌라시가 충격입니다. 밭, 검찰,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대적 보복 준비. 검찰청 내부에서 내년 하반기쯤 이 대통령 수사를 시작한다는 루머가 구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중 뉴스 공장에서 장인수 기자는 백혜련 경정 수사지휘 사건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시부양책으로 연기금 900조 투입 사건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한다는 내용, 연기금 운영 의원 몇 명이 900조 투입에 반대했다는 증언을 검찰에서 확보했다고 알려짐이란 부분입니다. 네, 역시나 그냥 있을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에 이어 제2의 연성 쿠데타를 준비하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을 그냥 두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관련해 우리 민주진영 지지층이나 또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꼭 봐야 될 오늘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훌륭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존에도 등자 중자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6대 범죄, 2대 범죄 줄이면서 그 등자로 대통령령에서 무한 확대할 거다라고 그 당시에 제가 엄청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때도 이랬어요. 야, 확대 해석하지 마.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만약에 처리하면 한동훈 탄핵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네. 라고 당내에서 선배 의원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같은 논리입니다. 확대 해석은 검찰이 계속 해왔죠. 요만한 규정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검찰이었는데 그런 관행들을 끊어내자. 그러니까 검사들이 왜 그랬냐면요. 그렇게 확대 해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뭘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 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고 확장 해석합니다. 그럼 나중에 재판에서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재판 뒤집어지는데 1년, 2년 걸리고 재판에서 무죄 나와도 그 검사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뭐라고 합니까? 법원과 우리가 견해가 다르다. 수용하지 않아요.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당정조율은 했는데 저 이제 법사위가 당정조율에 들어가질 못하니 저희는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에서 이제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입법 예고 이후에 1차 입법 예고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문제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법사위원들이랑 시민사회 학계랑 이렇게 해서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입법까지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에 소통하고 의견 제시할 기회를 저희가 제공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당 안에서도? 네, 당 안에. 그래서 2차 입법 예고가 먼저 튀어나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2차 입법 예고 나왔으니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근데 이제 절차나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당론이어도 법사위가 수정할 수 있게 당론을 했지만 정했습니다. 근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저희가 수정 당론으로 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론이니까 논의하지 마라, 문제 제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 것 같고.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의식은 최소한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 간에는 공유된 문제의식으로 봐도 됩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법사위의 내부 회의를 한번 했고 이런 문제들을 정리한 문건을 당 지도부, 당 정책위와 당 원내대표에게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줘서 법사위가 어떻게 입장을 가지면 될지,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 정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국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통과를 하는 과정에 법사위 거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글쎄요, 이제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고민하지는 않았고 문제 제기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당과 당 대표도 조율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밝혔기 때문에 조율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의견을 더 지금 개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으로 관련 메시지를 지금 냈다면 그냥 사실상 조율의 여지가 더 있을까? 여기 물음표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님의 의중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동안 일을 계속 해오셨던 개혁을 추진해
추진해 오셨던 그런 과정들을 보면 문제 제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바꾸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혹은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사위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 안이 채택이 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를 해서 어떤 분에게서 이게 주도가 됐는지도 좀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정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요소인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네. 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누가 만들었는지가 지금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본질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아서요. 네네네. 물론 이제 제가 하나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검찰청이 폐지된 거냐? 우리 검찰청 폐지했고 공수처 만든다고 법을 이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검찰청이 폐지된 거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개혁 추진단의 부단장이 단장과 부단장이 업무 보고로 국회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검찰이 진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검찰의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때로는 권한이 더 강화된 것이냐 하고 제가 좀 강하게 반문했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검찰로 이렇게 다시 급변할 수 있는 권한은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충격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0대 초반인 어날바를 포함 우리 4050 세대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이나 당장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 거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정상의 정상화, 억울한 사람이 국가 권력에 짓밟히지 않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업의 피로를 견디며 밭을 갈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지켜낸 이재명 정부와 압도적 과반의 민주당이 막상 권력을 쥐고도 행정부 산하, 외청 하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당장 윤택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시는 국가 권력이 망나니 칼춤을 추지 못하게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는 이 소박하고도 절박한 요구가 외면당할 때 주권자가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단순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권력을 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착각 때문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검찰의 칼날이 내 목을 겨누었기에 누구보다 해체를 부르짖었지만 막상 정권을 잡고 인사권을 쥐게 되면 그 날카로운 칼이 통치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발언이 나온 근본적 원인이며 수십 년간 수많은 민주정부의 개혁을 멈춰 세웠던 가장 큰 독약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권한의 여지를 남겨두면 정권의 힘이 빠지는 순간 그들은 기어이 되살아나 다시 우리 진영에 숨통을 끌어놓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러분도 지켜달라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날바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